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가만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1억씩 올라갔던 경험이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정말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요. 분노했고요. 화가 났습니다. 대체 이 정부는 뭐라는 것인지, 이게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처음 사게 된 계기,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전월세 계약 15회, 아파트 매매 계약 9회, 입주권 계약 1회, 부동산 매도 계약 2회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된 저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35살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때는 2017년이었어요. 저는 또래에 비해서는 직장인으로서는 고연봉에 속했고요. 2017년 당시 연봉이 4,500, 초임 월급 실수령액이 35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분명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요, 취업의 기쁨도 잠시 저는 매우 불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했음에도, 좋은 기업에 갔음에도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7년 당시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은 5억 4천만 원 정도 했었고요. 제 월급이 조금 증가한다고 쳐도 1년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15년 정도를 모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가 서울의 한 아파트 가격이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아파트는 특별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신축 아파트도 아니었고요. 20년이 지난 아파트였고 재건축하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좋았던 아파트도 아니고요. 초품을 얽힌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7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가 무려 14.64%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약 5억 4천만 원에서 평균 6억 1,563만 원, 대략 7,563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제가 1년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3,600만 원인데 7,563만 원이 올라버린 거예요. 화가 났고요.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내 고향, 내가 자란 서울에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서울이라는 도시는 절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았고요. 나의 고향임에도 고향에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렇게 서울에 집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거지?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저는 2018년 본격적인 부동산 공부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및 금융 관련 독서는 물론이고 부동산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고요. 또한 유튜브도 시청하면서 실제 투자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4년 현재 저는 8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35살의 남자가 되었고요. 어떻게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8채라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만의 비법에 대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2017년 저의 경험처럼 아무리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더라도 자산의 상승 속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직,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의사들이 보통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1년 평균 소득이 2억 2,6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2024년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정도 하니까 세금을 빼고 또한 생활비를 빼고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8년에서 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요. 부동산을 공부해 보니 부동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부지런히 모은 후 레버리지를 껴서 사야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2억 원 정도의 나의 투자금을 빠르게 모은 다음에 전세 시세 3억 원 정도는 레버리지를 껴서 일단 매수하는 거죠. 핵심은 투자금을 일단 줄이고 자산 상승 기류에 하루빨리 탑승하는 것이었어요. 2019년 저는 실행에 옮겼고요. 2억 6천만 원 하는 아파트를 2억 원의 전세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금 6천만 원에 일단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정도를 육박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채를 저는 더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분양권을 노려라. 다들 청약 좋아하시죠? 청약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새 아파트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 사용하는 행복감 때문일 텐데,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청약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청약은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아파트라고 하면 계약금 5천만 원만 일단 있다고 하면 완공이 되는 3, 4년 뒤에 나머지 금액은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일단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입지 좋은 곳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2024년 계약 취소분으로 나온 동탄 롯데캐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294만 대 1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로또 평균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대 1이라고 하니까 거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랑 비슷하죠. 그만큼 당첨되기가 어려운 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수했느냐? 바로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곳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일단 매수했어요. 소위 말하는 초피 분양권을 주고 샀고요. 청약 직후나 혹은 입주가 3, 4년 이상 남은 분양권은 프리미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서 적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3천만 원, 프리미엄 가격 2천만 원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의 저희 투자금으로 일단 매수할 수 있었고요. 그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4억 원 수준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두 채 정도를 더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주권 투자를 노려라. 성공한 투자자는 모두 장기적 관점을 노린다고 하죠. 10년 이상 보유할 자산이 아니면 10분 더 가지고 있지 마라. 워렌 버핏.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라.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결국은 모든 자산의 투자는 시간의 지평을 뒤로 미루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6에서 7채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묻어둘 수 있는 아파트를 원했고요. 그렇게 선택한 부동산 투자가 재개발 투자였습니다. 2022년 당시 다주택자였던 저는 취득세 중과를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원했고요. 그 투자가 바로 입주권 투자였습니다. 입주권 투자란 재개발 혹은 재건축 현장에 조합원 물량을 매수하는 것인데 철거가 시작되고 나면 신축 분양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은 토지의 취득세율로 물기 때문에 다주택자 세율이 붙지 않고요. 이것을 입주권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주권을 두 채를 총 매수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총 9채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방식으로 현재는 8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식은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내가 월급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산 상승 기류에 속해라. 두 번째, 분양권을 누려라. 새 아파트들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매수 호가 또한 빠르게 올라간다. 대신 청약은 기다리지 마라. 로또 확률이므로 프리미엄 가격을 조금 주고 사더라도 분양권을 매수하라.
세 번째, 입주권 투자를 노려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노려라. 부동산 시장 그간 몇 년간 많이 힘들었죠. 2030 MZ세대들 영끌 투자해서 많이 하셨다는 기사들 있었는데 실제로도 많이 투자들 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주식 차트인데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대략 120배가량 올랐는데요. 98년 저 당시에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구도 줄고 미래가 없다. 이제 망했다. 보시는 그림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46평형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6억 원에서 40억 원가량까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저 때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험을 뚫고 투자를 실행해 수익을 얻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소 힘든 부동산 시장이지만 나중에 멀리서 보면 이 차트처럼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댓글로 질문사항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